안녕하세요, 친구들. 네, 오늘은 직육면체와 정육면체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이 초등과정에서 많이 느꼈을 겁니다. 부피와 겉넓이 엄청 헷갈리죠? 또 겨냥도와 정계도 서로 헷갈립니다. 네, 겨냥도를 주면서 또 정계도를 생각해야 되고요. 또 정계도를 알려주면서 겨냥도와 그림을 또 대조해야 될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정계도를 주면서 부피를 구해라, 또 겉넓이를 구해라. 이렇게 문제들이 되게 다양하게 나왔죠. 그리고 지나가는 선 길이도 구해야 됐고요. 네, 이 모든 게 직육면체와 정육면체 개념이 정확해야만 학습이 가능합니다. 자, 중고등학교 때도 이어서 계속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네, 개념 정리 이번에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학습 시작해 볼게요. 직이란 단어와 정이라는 단어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똑같은 육면체인데요. 네, 직육면체는 직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죠. 네, 그래서 하나의 모양만, 그래서 옆면 중에 이렇게 쌍으로 움직이는데요. 네, 이게 이렇게 길쭉하다면 가로가 서로 다르더라도, 그래서 이 가로의 길이와 이 가로의 길이가 다를지라도 어차피 높이는 또 길이가 서로 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길이가 서로 다르다 해서 이 하나만 직사각형이어도 네, 이렇게 세트로 같고요. 이렇게 둘이 세트로 같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도 네, 두 밑면이 또 같잖아요. 그러다 보니 하나라도 직사각형이 있으면 네, 당연히 직육면체가 되겠죠. 정육면체는 이 6개가 모두 넓이가 같습니다. 그래서 겉넓이를 구할 때도요, 이거 하나만 구해서 곱하기 6 해주면 되고요. 부피를 구할 때도 밑넓이 하나 구해서 똑같이 높이를 구하기 때문에요. 한 변의 길이가 6이라면 부피를 구할 때도 6 곱하기 6 곱하기 6, 이 6을 3번 곱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정육면체는 아주 간단하고요. 직육면체는 조금 더 까다롭게 문제가 풀어지게 되었어요. 정육면체는 비교적 겉넓이나 부피를 풀 때 다 간단한 편이고요. 직육면체는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직육면체와 정육면체, 이 이름 자체가 또 어때요? 정사각형이 직사각형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정육면체는 직육면체라고 또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직육면체가 또 정육면체 될 수는 없죠. 네, 그 관계를 정확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위에서 설명했던 것처럼요, 우리가 면을 보는데요. 이 면은 두 밑면이 세트고요. 또 그리고 옆면 중에서도 서로 마주보는, 그래서 평행한 면끼리 네, 합동입니다. 그리고 네, 이쪽과 또 이쪽, 이 뒤쪽과 앞쪽이죠. 이 두 면도 서로 평행 관계면서 또 동시에 합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밑면 이름 할 때요, 윗면 아랫면이라고 하지 않고 밑면입니다. 그래서 겉넓이를 구할 때 주의해야 되죠. 밑면을 구하고 나서 네, 곱하기 2 바로 써줘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옆면 넓이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겉넓이 구할 때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밑넓이 하나 구해놓고 나서 위아래 2개 있기 때문에 곱하기 2 해줘야 됩니다. 자, 용어들은 꼭지점이 하나, 둘, 셋, 넷 있고요. 위에 한 쌍, 그래서 세트로 보세요. 밑에 또 4개가 또 세트로 있죠. 그래서 4개, 4개 이렇게 그림을 봐주세요. 자, 모서리는 어떻게 되죠? 하나, 둘, 셋, 넷. 자, 위에 4개, 세워져 있는 거 4개, 아래 4개 이렇게 있습니다. 4개, 4개, 4개 이렇게요. 자, 면은 어떻게 돼 있죠? 이렇게 한 쌍, 밑면으로 한 쌍, 또 이쪽으로 이렇게 한 쌍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한 쌍씩 네, 3세트가 있죠. 그래서 총 몇 개? 네, 6개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밑면은 우리가 전개도를 특히 그릴 때 중요해요. 밑면 위아래 하나씩 정확하게 그려줘야 되고요. 옆면은 나중에 우리가 전개도에서 학습하겠지만 옆으로 쫙 펼쳐줘서 4개를 옆으로 나란히 보통 그립니다. 이 그림을 참고하면 전개도에서 옆면이 이렇게 옆으로 4개 있고요. 밑면이 위아래 하나씩 네, 그렇게 붙어 있는 거. 그래서 똑같이 밑면이라고 네, 이름한다는 거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문제를 풀 때는요, 우리 친구들이 부피를 더 편해합니다. 왜냐하면 밑넓이 하나 구하고요. 그 밑넓이가 높이만큼 쌓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곱하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가 네, 밑면의 넓이가 되고요. 그 밑면의 넓이를 우리가 종이 한 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종이 한 장의 넓이인데 그 종이가 높이만큼 쌓여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가 책 한 권을 보거나 A4 용지 이렇게 박스로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 종이 한 장이 네, 쌓여 있죠. 높이만큼 두툼하게요. 네, 그걸 우리가 부피라고 생각해 주면 가장 편합니다. 그래서 정육면체의 부피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정육면체 부피 같은 경우는 한 모서리의 길이 모두를 3번 똑같이 곱해주면 되겠죠. 네, 길이가 어떻게 같으니까 네, 여기가 6이면 네, 밑면에 또 한 모서리, 그래서 가로, 세로 이렇게 봤을 때요. 또 높이만큼 6이 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피는 우리 친구들이 많이 어려워하지 않아요. 공식을 사용할 때 조금 더 까다롭게 느끼는 게 바로 건널비입니다. 자, 건널비는 직육면체의 건널비, 정육면체 건널비인데요. 네, 정육면체는 조금 전에 선생님이 설명한 것처럼 한 면의 넓이만 구해서 곱하기 유육하니까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정육면체의 건널비 같은 경우는요. 네, 우리가 추천하는 방법 나중에 원기둥에서도 마찬가지지만요. 자, 여기 전체를 옆면의 가로로 보고 네, 이 부분을 세로로 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봤을 때 높이죠. 이쪽으로 봤을 때 높이인데 옆면으로는 세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가로를 구할 때 어떻게 되겠죠? 네, 하나, 둘, 셋, 넷인데요.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고요.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죠. 그게 바로 자, 이렇게 본다면 이 두 개의 길이고요. 이 길이와 이 길이로 보면 이 길이죠. 네, 이 옆에 있는 면들을 정말 한 줄로 쫙 펼쳤을 때 이 길이라는 건 결국 이 길이 말하겠죠. 네, 그래서 자, 직육면체 같은 경우는 한 밑면의 넓이 곱하기, 그래서 밑면 이 넓이고요. 곱하기 2 되고요. 옆면의 넓이는 이렇게 가로, 세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잘 구별되시죠? 네, 그래서 건널비 같은 경우는 직육면체 조금 주의해야 되고요. 정육면체는 네, 비교적 쉽습니다. 자, 직육면체와 정육면체의 건널비는 네, 전개도의 넓이와 같습니다. 막상 문제 풀 때는요. 겨냥도로도 풀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특히 전개도로도 네, 내가 생각하면서 겨냥도를 보면서도 전개도를 생각해서 네, 이 옆면의 가로 집중해서 한꺼번에 식을 쓸 수 있도록 연습해야 됩니다. 풀이 과정의 주의점은 네, 문제풀이 파트에서 또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